네, 이번 시간은 2단원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소단원으로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미분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미분 계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평균 변화율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것으로부터 미분 계수를 배울 겁니다.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함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이 점을 A라고 하고 자,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선을 긋고 이렇게 점선을 그었어요. 그죠? 자, 그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를 y는 자, fx라고 두면 그에 따라서 나온 함수값은 fa가 될 것이고 이쪽은 fb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와 b 사이의 이 거리를 델타 x라고 쓸 거예요.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는데요.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의 뜻은 x 값의 차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y 값의 차이. 여기서 이까지를 델타 y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면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면 뭘 나타냅니까? 네, 이것은 x의 증가량분의 자,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그죠? 네, 요거는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요것을 조금 풀어서 봅시다. 델타 x는 x 값의 차이니까 b-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델타 y는 어떻습니까? 델타 y는 fb와 fa 사이의 이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fb 빼기 f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 델타 x분의 델타 y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자, 이 b 값은 요식에서 b 값은 b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b는 a 플러스 델타 x에 해당하니까 b 대신에 위식에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가 되고 위에는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a끼리 약분 a끼리 계산이 되어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빼면 자, 이런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게 뭐다? 평균 변화율인 거죠. x 값이 이만큼 변함에 따라 y 값이 이만큼 변했죠. 그죠? 이 x의 변화량에 대한 이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변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2대 3 같은 게 있을 때 우리는 비라고 부르고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뭐라고 합니까?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비율인 거죠. 여기서는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에 대한 자, y의 변화량이 비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식으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씁니다.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여다보면 델타 x는 b 빼기 a고 델타 y는 fb 빼기 fa여서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b를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어 쓰면 분모는 델타 x가 되고 분자는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기하학적으로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미분계수라는 걸 배워볼 텐데요.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조금 이따 언급하기로 하고, 자, 위의 식을 그대로 카피를 하나 떠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왔고, 여기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평균 변화율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델타 x분의 델타 y 잠깐 써봅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썼는데요. 여기에서 뭘 할 거냐 하면 앞에 극한을 붙일 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하는 극한을 붙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차이를 좁히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자, B점을 이렇게 쭉 당겨와서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따라오겠죠? 쭉 더 가면 이렇게 쭉 붙겠죠. 이렇게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붙이면 어떤 식이 될까요? 자, 요 식은 조금 두고요. 요 식 먼저 쓸 거예요. 델타 x가 보이니까요.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요 차이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b 값이 이렇게 옴에 따라서, 자, 이렇게 라인 따라서 내려오고 여기 a에 극단적으로 붙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것은 이 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가 뭐다? 순간 변화율. 자, 이렇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줍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혹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자,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a 플러스 델타 x를, 자, x라고 두면, 자, 이 식에서 여기는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fx가 될 것이고 뒤에는 f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델타 x는 x-a로 정리되니까 분모는 x-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극한을 걸어버리면 델타 x는 0으로 간다고 하면 얘도, 자, 0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도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x는 어디로 가겠어요? x는 a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델타 x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건 값이고, 식으로 쓰게 되면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f a 플러스 delta x 빼기 f a가 되고, 자, 그것을 조금 식을 변형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델타 x를 두 번 쓰는 게 귀찮아서 나중에 어떻게 쓰냐 하면 이런 델타 x를 h라고 바꿔 씁니다. 델타 x를, 자, h라고 바꿔 써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리미트, 자, 델타 x가 h 바뀌죠, 그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라고 씁니다. 이쪽은 델타 x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똑같겠죠, 그죠? x가 a로 갈 때, 자,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f 프라임 a 이렇게 쓰죠. a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쓰고, 그 식의 정의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고, 그것을 변형시켜 보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자, 이 점이 결국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붙게 되고, 그러면 함수에 따라서 y 값도 쭉 내려와서 여기 붙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이런 순간 변화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평균 변화율은 뭐였습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점이 매우 가까이 이쪽에 와서 붙어버리게 된다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이렇게 식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다? 의미는 x는 a에서의 함수의 기울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고요. 자, 그리고 이 점 2,6, 이 함수 위의 점입니다. 이 함수 위의 점 2,6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2,6을 이쯤 찍으면 되겠죠. 2,6 여기를 찍읍시다. 여기 되겠죠? 여기가 뭐다? 2,6이다.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2라고 쓸 겁니다. 이때 이 2는 x의 좌표, 이 점에서의 x 좌표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이제 식을 넣어서 한번 써봅시다. f2 플러스 h는 자, 이 f 자리, 이 함수가 함수 fx가 이거니까 여기에 x 자리에 2 플러스 h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에서 2의 제곱 플러스 2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 사라지고요. 그죠? 계산해 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전개하면 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4 빼기 4니까 없어지네요. 그러면 h제곱 플러스 4h가 되고요. h로 약분하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h 값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4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본 내용이지만 외울 건 뻔합니다.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만큼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라는 것은 차이를 나타낸다. 요 그림도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x는 b-a라고 쓸 수 있고 델타 y는 요 차이를 뜻하는 거니까 fb 빼기 fa라고 쓸 수 있다. 이때 b를 요 관계식을 통해서 자,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게 되면 자, 분모는 델타 x로 바뀌게 되고 분자는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빼기 fa로 바뀔 수 있다. 요게 뭐다? 네, 평균 변화율이다.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변하는 그 비율을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델타 x를 자, 0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b라는 점이 자, 이렇게 쭉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델타 x분의 여기 평균 변화율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이런 식이 된다. 이게 순간 변화율이다. 그리고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쓰게 되면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는 식이 된다. 그죠? 이 식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그것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줄 거다. 그리고 델타 x라는 표현이 좀 껄끄러워서 안 쓰게 되는데 그래서 델타 x를 h라고 대체를 한다.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고 요식은 똑같다. 그리고 이 표현 역시 가끔 쓰긴 하지만 더 간략한 표현인 f'A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갖다가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다? x는 a에서의 함수의 기울기를 뜻한다. 왜? 이 점이 여기 와서 붙었으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고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위의 점 2,6에서의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기억했던 이 순간 변화율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자, x제곱 플러스 2이고 여기에다가 앞에는 2 플러스 h를 대입하고 뒤에는 자, 2를 대입하는 식으로 쓴 다음에 그 함수에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 관계식은 분모 분자 약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0이 되는 요소, 부정형에서 0이 되는 요소가 제거가 되면 어떤 깔끔한 식이 나오고 그 식에 h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네, 2,6에서의 이제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주요 문장은 뭡니까? 이 평균 변화율과 자,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죠. 그죠? 네, 평균 변화율 율과 뭐가 같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잠깐 생략합시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식이 뭐였습니까? 네, 평균 변화율 식은 b-a분의 f b 빼기 fa였고, 그죠? 자, 미분계수는 f'a였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a는 뭐였습니까? 네,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죠. 그죠?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 뭐다? 이 평균 변화율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한번 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 우리는 그 식을 델타 x분의 델타 y로 잠깐 씁시다. 이 값은 문제에서 1에서 4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b는 4고 a는 1이겠죠. 그래서 4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b 빼기 fa인데 b가 4니까 f4 빼기 fa 아닙니까? 그죠? f1 아닙니까? f4가 얼마입니까? f4는 여기에 4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일단 씁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f4는 여기에 4를 집어넣은 거니까 4의 세제곱은 64 빼기 1이니까 63이 되고 f1은요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0이 되는군요. 그래서 분자는 63, 분모는 3 계산하면 2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평균 변화율이 21이 되고요. 자, 순간 변화율도 한번 식을 써볼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a 플러스 h 빼기 f 자, a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 fa 플러스 h를 이제 씁시다. 이거는 여기 x 자리에 자,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1 이 되고 두 번째는 a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는 이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끼리는 없어질 것이고요. 여기 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죠.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을 동원하면 a 플러스 h 빼기 a 그리고 이쪽은 a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a 더하기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쪽은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곱하기 a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h 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에 있는 h와 분자에 있는 h는 서로 약분이 될 거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 앞에는 a 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도 a 제곱이 될 것이고 세 번째도 a 제곱이니까 3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이 뭐가 됐습니까? 3a 제곱이 되었죠. 자, 이 식은요. 21이 되었죠. 그러면 얘랑 같겠군요. 그죠? 3a 제곱이 21이니까 a 제곱은 7이고 a는 풀마루트 7일 텐데요. 양수 a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루트 7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루트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자, 이런 말을 듣고 바로 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건데 x가 1에서 4까지 변화한답니다. 그때 평균 변화율과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고 했으면 평균 변화율 식이 뭐지? 이 식이었군. 이 식을 자, 1에서 4까지 변할 때 적용하면 b는 4가 되고 a는 1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f4가 되고 여기는 f1이 되고 f4는 여기 4를 집어넣은 값이고 f1은 여기 1을 집어넣은 값이고 그죠? 자, 평균 변화율 구했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다고 하니까 미분계수를 두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풀 수가 없으니까 미분계수의 구체적인 식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끄집어내었고 여기에서 자, fa 플러스 h는 여기에 a 플러스 h를 대입한 식이고 그리고 fa는 여기에 a를 대입한 식이죠. 그죠? 식이 복잡해서 이 형태로 끌어내릴 수가 없어서 자, 따로따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식을 계산을 예쁘게 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h와 분자에 생긴 h를 약분을 하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 자, 어떤 식이 나오죠. 이 식과 위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 같아서 자,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필수의 제2번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 값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의 꼴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꼴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 다른 꼴 가지고 또 문제가 있겠죠. 자, 1번을 봅시다. 네, 이거 먼저 읽고 1번을 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a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관련되어서 이제 떠오르는 식은 이 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f'a는 뭐였습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가 꼭 h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2h도 되고요. 뭐 h제곱이어도 됩니다.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뭐였습니까? 원래 b 빼기 a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b 빼기 a에서 b가 a 플러스 h 그때는 델타 x로 썼었죠. 그죠? 자, 에서 a를 뺀 값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모양이 같기만 하면 자, 요 식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f'a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여기가 2h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분모에 2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2를 만들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분모에 2를 곱할 수는 없으니까 분자에도 2를 이렇게 곱한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죠. 그때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요만큼이 자, f'a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a가 되고 곱하기 2가 여기 남아있는 곱하기 2가 뒤에 와서 붙는 거죠. 요 값이 1이니까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부분 여기를 네모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도 잠깐 지우면 여기도 네모라고 할까요? 그때 이 값이 모양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2h니까 분모에 2h를 만들어주고 분모에 그냥 2를 곱해줄 수는 없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한 식으로 보정을 해준 다음에 이만큼을 전부 f'a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를 곱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2번을 봅시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fa라고 씁니다. 자, 이것도 앞의 내용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h세제곱이고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h제곱을 2개 곱해버립니다. h제곱을 곱해버리고요. 그러면 여기도 h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만큼이 f'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리미트는 여기는 숫자여가지고 따로 가지 않았지만 여기는 이제 이 h에 대해서도 리미트를 적용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 세제곱분의 f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fa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이 극한의 성질에서 자 이렇게 곱셈에도 나눠줄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f'이 되는 겁니다. f'a가 되고 뒤에는 자 h제곱인데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값이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0이 됩니다. 자 f'a는 1이지만 곱하기 0을 하게 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2번 값은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3번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빼기 f a 마이너스 2h 이것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뭘 만들어 줄 겁니다. 뭘 만들어 줄 거냐? 빼내고요. 여기에 빼기 fa를 하나 붙이고요. 여기 더하기 fa를 하나씩 붙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값을 더하고 뺐으니까 변화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빼기 fa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마이너스 2h 빼기 fa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마이너스로 묶어냈기 때문에 뒤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자 분모로 내려보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꾸는 거죠. 자 이때 요 식을 봅시다. 요 식에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3이 붙었고 여기는 3이 안 붙었죠. 그죠? 그래서 분모에 3을 곱해줘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정하기 위해서 앞에 분자에 3을 곱해주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h 아닙니까?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h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2를 곱해주고요. 모양 좋으니까 뒤에 곱힙시다. 2를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요만큼이 f'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3f'a가 되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이만큼이 f'a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h 똑같아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자 2f'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치면 자 5f'a가 되고요. 값을 쓰면 얼마입니까? f'a가 1이니까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값이 5다라고 쓰는데요. 이 계산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이제 그래서 빨리 쓸 때는 빨리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3이 있네. 3f 프라임 a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네. 마이너스 2f 프라임 a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빼기 하면 5f 프라임 a다라고 약간 야매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야매를 배우시면 안 되고요. 이걸 몇 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빨리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야매 비슷하게 쓰시면 이제 좋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필수 예제 3번 봅시다.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했는데요.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2고 f'1은 3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세제곱 빼기 f1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 미분계수에서 이런 꼴도 있는 걸 봤죠, 그죠? 이 꼴은 여기와 여기가 일치해야 되고요. 여기와 여기가 일치하면 됩니다. 모양은 뭐 x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x 제곱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2x여도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모양이 같으면 되고 여기도 모양이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f'a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1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x의 세제곱 빼기 f1 이죠. 이런 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고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전체를 f'a라고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을 여기서는 f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으니까 분모를 바꿀 겁니다. 분모에 있는 x를 세제곱을 바꿀 거고 여기는 1이니까 벌써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분모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분모에 뭘 곱하면 될까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전개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이만큼 자, 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빼기 1 그리고 f x 세제곱 빼기 f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때 리미트가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는 식으로 나누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빼기 1분의 fx 세제곱 빼기 f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다? 이게 뭐다? 네, f'A 즉 f'1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f'1이 되고 자, 이것의 극한값은 1을 넣을 거니까 3이 되겠죠. 곱하기 3이 됩니다. f'1의 값이 여기서 3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9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 공식이 이 형태가 거꾸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분모가 fx 빼기 f1이니까 분자에도 x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고요. 이만큼을 이제 극한을 걸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극한을 거는 걸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분의 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이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죠? a분의 b분의 c일 때 a를 곱해서 b분의 ac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a가 다시 내려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있던 x-1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극한을 걸어보면 뭐가 됩니까? 이 형태니까 f'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1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어떤가요? x1을 대입하게 되면 자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f 프라임 1이 3이니까 결과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3번 봅시다. 3번 모양이 더 까다롭네요, 그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f1 빼기 fx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어떤 식을 넣으면 뭐 간단해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식을 넣어볼까요? f1을 넣어봅시다. 여긴 빼기 f1을 하나 넣고요. 뒤에는 더하기 f1 하나 넣어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뺀 값과 더한 값이 같으니까 식 자체는 변형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쪽을 주목해보면 f1로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되고요. x 마이너스 1 따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시다. 보면 마이너스 뽑아내고 x 마이너스 1분의 fx의 제곱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제곱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극한값이 바로 나오죠. f1이라는 게 2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니까 2 곱하기 2여서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4가 되고요. 자,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이 f'A 이걸 쓰려면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아야 되고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같은데 여기가 다르니까요. x제곱으로 만들려면 뭘 곱해야 되죠? 네, x 플러스 1 곱하면 되죠, 그죠? 또 분자에도 x 플러스 1 곱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는 뭐가 됩니까? 극한을 걸면 이렇게 되면 이건 f'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1이 되고 뒤에 극한을 걸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f'1이 값이 3이니까요. 이 값은 4 빼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죠? 네. 자, 4번을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키고 f'0가 4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먼저 f'2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죠. 그죠? 자, 이런 식이죠. 자, 이때 f2 플러스 h는 요 식을 갖다가 쓰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fh로 바꿀 수 있고요. 빼기 f2가 되겠죠. 자, 그러면 f2끼리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남는 식은 뭐가 남습니까?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남죠. 그죠? 네. 자, 이 식을 어떻게 풀 건가의 문제인데요. 자, 요 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f'0가 4라는 식이 주어져 있죠. 요 식을 조금 들여다보면 f'0는 h분의 f0 플러스 h 극한이 있어야 되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위의 식처럼 쪼개게 되면 f0 플러스
fh 빼기 f0이죠. f0끼리 계산하면 f 프라임 제로는 뭡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와 같죠. 이거과 같지 않습니까? 아, 얘가 뭐다? f 프라임 0이다. 따라서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것 그대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f 프라임 0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들여다 보시면 f 프라임 0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라고 쓸 수 있고, 이 식은 f 프라임 2를 들여다 보았더니 나온 이 식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값이 4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워지죠, 점점. 자, 필수 예제 5번.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세수 b-a분의 fb 빼기 fa, f'a, f'b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fx에 관한 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것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 첫 번째 거, 이것의 모양은 a, fa와 b, f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뭐다? b-a분의 fb 빼기 fa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f'a는 뭡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자,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즉 기울기다 라는 거 아닙니까? 점 a에서의 기울기인 거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f'b는 뭡니까? x가 b일 때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이런 기울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할 때, 자, 이게 1번이죠. 그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입니다. 어디가 가장 큽니까? 네, 2번이 가장 크고요. 네, 2번이 가장 크고 1번이 그 다음이고 3번이 가장 적죠. 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따라서 식을 쓰게 되면 f'b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은 b-a분의 fb 빼기 fa 고요. 그 다음에 f'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a,fa와 b,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고, f'a는 x는 a일 때의 기울기고, f'b는 x가 b일 때의 기울기여서 기울기 가장 가파른 것은 이거니까 값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이것이어서 중간이고, 그리고 f'b는 이것이니까 제일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